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도시의 차량 소음, 끝없이 울려대는 알림음,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웃음소리.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진짜 고요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괜히 무언가를 틀어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하고 가장 진실한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로 조용한 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글은 소음으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침묵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적 평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음에 익숙해진 마음을 다시 고요로 이끄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알림을 보고 뉴스를 읽고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형태로든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는 이어폰을, 사무실에서는 배경음악을,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켜둡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조용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마치 침묵이 우리에게 무언가 위험한 것을 드러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침묵은 우리를 날 것 그대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소음으로 가려져 있던 내면의 목소리, 미뤄두었던 생각들, 외면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고요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피하려 합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가? 나는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음 속으로 도피합니다. 현대인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선 회피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 같고 조용히 있으면 우울한 사람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끊임없는 자극에 노출된 뇌는 휴식을 취할 기회를 잃고 진정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침묵은 외로움이고 고립이며 소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NS 시대에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침묵하는 시간조차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니라 가득 찬 공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우리 내면의 풍부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창의성도 통찰도 진정한 평안도 모두 이 고요한 순간에서 탄생합니다. 침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조용한 것이 불편하다. 나는 항상 무언가 소리가 있어야 편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주 짧은 시간부터 침묵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5분 모든 소음을 끄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소음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목소리를 들려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도로변의 자동차 소리, 공사장의 소음, 카페의 웅성거림, 사무실의 키보드 타자 소리.
이런 소음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소음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주변 소음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피로감, 집중력 저하, 불안감이 우리 일상의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집중력의 파편화입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도 음악이 신경 쓰이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주변 소음에 귀가 기울여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사고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여러 자극을 처리하느라 바쁘고 정작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우리의 감정을 둔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둔해집니다. 이것은 소음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점점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연의 소리나 사람의 목소리에서 오는 섬세한 뉘앙스를 놓치게 됩니다. 감정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우리는 점점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소음이 가득한 환경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도 힘들어집니다. 대화 중에도 배경음악이나 주변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고 결국 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소원해진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나 필요를 파악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잃게 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불면증이나 얕은 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소음입니다. 도시의 야간 소음, 이웃의 생활 소음, 심지어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작동음까지도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TV나 음악을 듣는 습관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뇌가 완전히 휴식 모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꿈에서도 낮에 들었던 소음들이 재현되어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요한 순간에 탄생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도 모두 조용한 순간의 통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이런 아하 모먼트를 경험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자극 속에서는 이런 내적 작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정한 혁신이나 창의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다른 소리들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속삭임, 진정한 욕망, 숨겨진 감정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때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걸까? 나는 진정 행복한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같은 불편한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 등이 모두 의미를 잃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남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의 이 만남은 자기 이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분리되고 각각의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분노 뒤에 숨어있는 상처를, 불안 뒤에 숨어있는 욕망을, 슬픔 뒤에 숨어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발견은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소음 속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시간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짧은 순간도 깊이 있게 느껴지고 5분의 침묵이 1시간의 활동보다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의 깊이를 경험하면 우리는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를 깊이 하는 것의 가치를, 빠르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창의성의 모태입니다. 외부 자극이 사라지면 우리의 뇌는 내적 연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아이디어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며 혁신적인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많은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고독과 침묵을 추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토벤은 산책을 하며 침묵을 즐겼고 아인슈타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창의성은 소음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을 뜻합니다.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불안과 걱정이 가라앉으며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런 평온의 경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내면의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일상의 선택들을 더 지혜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음 속에서는 우리 자신이 희미해집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아가 분산되고 희석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존재감이 또렷해집니다. 나는 여기 있다는 확실한 감각, 존재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이런 존재감의 회복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중심축을 바탕으로 더 주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침묵과 친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소음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요함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침묵에도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침묵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게 좋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불편함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소음에 의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불편함을 마주하고 관찰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불안인가요?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들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침묵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히 조용한 공간을 찾기 어렵다면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사람들이 적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소음뿐만 아니라 내부의 소음도 줄이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다른 방에 두고 할 일 목록이나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 마음에서 비워두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받아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에 의식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복잡한 호흡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호흡하되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그 단순한 리듬 속에는 삶의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정적, 그 순간이 바로 침묵의 핵심입니다. 침묵을 연습하다 보면 강한 저항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그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이런 저항감은 우리가 얼마나 생산성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침묵은 비생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생산적인 활동 중 하나입니다. 창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감이 들 때마다 이런 장점들을 상기시켜 보세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 외에도 일상 속에서 작은 침묵의 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휴대폰을 보는 대신 그냥 서 있기, 지하철에서 음악 대신 창밖을 바라보기, 식사 전에 잠시 침묵하며 감사하기 같은 작은 실천들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미니 침묵들은 하루 종일 쌓인 정신적 피로를 덜어주고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잠시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런 작은 휴식들을 통해 재충전될 수 있습니다. 침묵에도 질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침묵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짜증이나 불안함 속의 침묵과 평온함 속의 침묵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좋은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생명력을, 정적 속에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질 높은 침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그 맛을 알면 다시는 소음 속에서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소음 공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하지만 소음 공해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소음을 대기오염 다음으로 심각한 환경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음 노출은 고혈압, 심장질환, 수면장애, 인지 능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다양한 형태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소음 공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소음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SNS의 끝없는 업데이트, 온라인 광고의 소음들이 우리의 정신적 공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소음은 물리적 소음보다 더 교묘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들이 끊임없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정보의 홍수에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쉴 틈 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의 뇌는 점차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마치 마약 중독처럼 소음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소리, 더 자극적인 소리를 찾게 됩니다. 이런 중독 현상은 특히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어폰으로 큰 음량의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화되고 조용한 환경을 오히려 불편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뇌 신경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집중력 경제로 불립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우리의 집중력은 상품화되어 거래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집중력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등은 모두 우리의 집중력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깊이 있는 사고나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정보 소비에만 익숙해지고 깊은 성찰이나 내적 대화의 능력을 잃게 됩니다. 소음 공해는 사회적 불평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조용한 주거 지역에 살거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항 근처, 도로변, 공업지역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적 불평등은 건강 격차로 이어집니다.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된 계층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 수면 장애,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소음 공해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묵과 고요함이 상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명상 앱, 백색 소음 기계, 소음 차단 헤드폰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침묵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침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품화된 침묵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진짜 침묵의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음에 둘러싸여 자라납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침묵의 가치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만큼이나 침묵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조용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 세대가 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선물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우리의 뇌는 기존의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아이디어들이 연결되고 예상치 못한 통찰이 떠오릅니다. 많은 위대한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고독과 침묵을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산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떠올렸고 다윈은 조용한 서재에서 진화론을 완성했습니다. 현대의 기업가들 중에도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의성은 강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침묵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억눌린 감정, 해결되지 않은 갈등들이 고요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것은 마치 탁한 물이 가만히 놓아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심리치료 기법들이 침묵의 힘을 활용합니다. 명상치료, 침묵상담, 자연치료 등은 모두 말이 아닌 침묵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다룹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잠시의 고요함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그 분노의 근본 원인을, 슬플 때는 그 슬픔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역설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침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상대방의 내면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침묵을 통해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함께하는 침묵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집중력 부족입니다. 수많은 자극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주의력은 산만해지고 한 가지 일에 오래 몰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런 집중력을 회복시켜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의 뇌는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됩니다. 과부하 상태였던 신경계가 안정을 찾고 다음 작업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정기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고 보고합니다. 짧은 침묵의 시간이 긴 시간의 산만한 작업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묵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내적 평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평화를 경험한 사람은 외부 상황에 덜 휘둘립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과도하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삶의 파도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화는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면이 평화롭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적 평화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습니다. 침묵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이런 통찰은 조용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앞의 일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삶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를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강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자유입니다. 소음에 의존하던 사람이 침묵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서도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도 즐길 수 있으며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삶을 더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바로 이런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문입니다. 침묵을 일상에 받아들이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고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다면 이제는 적절한 휴식과 고요함이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침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출근길에 이어폰을 끼는 대신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점심시간에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고요함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으며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을 받아들이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억지로 말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으면서도 편안한 고요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나 동반자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에서도 침묵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를 들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면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런 순간들이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침묵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간의 조용한 성찰이 몇 시간의 고민보다 더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팀 미팅에서도 침묵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브레인스토밍 전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면 더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팀원들도 이런 침묵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침묵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충분히 성찰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가, 작가, 디자이너 등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창작은 외부의 영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글을 쓰기 전에 명상이나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화가들은 캔버스 앞에서 한참을 침묵하며 그림과 대화합니다. 음악가들은 연주하기 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음악과 하나가 됩니다. 창작의 과정에서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품이 태어나는 자궁과 같은 공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조용한 성찰을 통해 작품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학습에 있어서도 침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내재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은 후에는 잠시 책을 덮고 침묵 속에서 내용을 되새겨 보세요. 강의를 들은 후에는 바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침묵의 시간이 진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느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천천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런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입니다. 현대 기술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침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으로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침묵을 도와주는 기술들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 앱, 자연 소리 앱, 소음 차단 기술 등은 현대인이 침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침묵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침묵은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먼저 침묵의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조용한 카리스마, 깊이 있는 대화, 평온한 마음가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침묵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그들도 침묵의 편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한번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침묵의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침묵과 중년의 침묵, 노년의 침묵은 각각 다른 깊이와 의미를 갖습니다. 삶의 각 단계에서 침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젊을 때는 자아 발견을, 중년에는 지혜를, 노년에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사회,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더 관용적이고 더 지혜롭습니다.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평온해집니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에서 침묵은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침묵이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풍부한 세계로 이끄는 문이며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고 창의성과 지혜가 샘솟는 원천입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침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선물들 창의성, 치유, 평화, 지혜, 자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소음을 멈추고 잠시 고요해 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 변화할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작은 침묵의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충만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